자, 오늘 우리 건강에 관련된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1차 호흡기전도 배우고, 그럼 우리의 내장기의 기능들도 1차 호흡기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망가지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내장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림을 보면 입에서부터 나가는 항문까지 내장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단백질도 먹어요. 그래서 입안에 음식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소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는 그냥 그거예요. 씹는 거예요. 씹는 거고, 입안에서의 화학적 소화는 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침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예요. 알칼리인데 침이 녹이는 영양소는, 소화해내는 영양소는 단백질은 아니에요. 지방도 아니에요. 뭐만? 탄수화물만. 그래서 당을, 쌀을 씻고 밀가루를 씹고 침과 섞여서 1차적인 화학적 소화가 입 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침은 물론 소화제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멸균 작용, 우리 입 안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잡아버리는 역할을 침이, 멸균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입안에 침이 마르거나 입안에 침이 없으면 멸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나요? 입안에서 염증이나 구취도 날 수 있어요. 침샘이 입안에서 잘 안 나온다라는 건 다 엮여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화가 잘 되려면 입으로 씹는 일단 기계적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탄수화물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단백질은 위로 넘어가서 되기는 하지만 위도 어차피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고. 위산이 나오는 게 화학적 소화고 위액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위 연동이 운동에 의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난다고. 그럼 입 안에서 잘게 부수지 못한 단백질은 위에 부담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더 많은 소화액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위장기관에도. 그래서 입 안에서는 일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식도를 타고 위로 넘어갑니다.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위액이 나오기 시작할까요? 위산이.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농도는, 우리의 몸의 농도는 약 알칼리성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0부터 14까지가 pH 농도인데 0부터 7까지를 우리는 뭐로 보냐면 산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0에서 1, 2가 3이 강한 산성이고 4, 5, 6, 7이 약한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7을 넘어가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약 알칼리에서 14로 갈수록 더 강한 농도가 짙은 알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액은 어느 정도의 산성을 지키고 있냐면 1에서 2 정도예요.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에얼리언 영화 보면 그럼 다 녹이죠. 아마 우리가 위액을 그냥 원액을 뽑아서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여기도 녹을 정도의 강한 산성의 위액이라는 거죠. 근데 이 1, 2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건강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1, 2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자, 갈수록 알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위산 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위산 과다 임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산성의 농도, 위액의 산성의 농도는 1, 2를 지키고 있을까요?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산 과다가 되는 거예요. 1, 2면 적은 양으로도 내가 먹은 음식, 단백질을, 그러니까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해내는 거예요. 화학적인 소화는. 아무것도, 탄수화물은 벌써 입에서 1차적으로 끝났고 위에서는 화학적 소화는 뭐만 소화를 시킨다? 단백질이에요.
근데 1, 2를 지키지 못하는 위 액이니까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산도가 더 낮은 액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위산 과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의 내벽이 위가 뮤신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뮤신이 뭐냐면요. 음식이 들어와서 위 말단을 자극을 시키면 호르몬에 의해서 위 액이 나오기 전 호르몬이 나오면서 위 액이 나오는 신호를 받기 전에 위 내벽이 식도보다는 강해요. 식도는 굉장히 연약하지만 강한 위 내벽이지만 이 농도가 높은 위산을 생으로 버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산을 뿜어내기 전에 뭐부터 나오냐면 뮤신이 먼저 나와서 위 내벽을 코팅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 뮤신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먹는 점액성 물질들이에요. 주로 마, 그다음에 달팽이에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것들, 연근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무신이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좀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위 내벽을 코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위산이 뿜어져 나와요. 그때 위산은 화학적 분자 구조를 보면 HCl이에요. 그러니까 H는 산이거든요. Cl은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예전에 소화가 안 되면 시골에서 할머니가 소금을 타서 소금을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H는 흔히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비타민 C.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C하고 소금을 적정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그리고 캡신이라는 물질 단백질로 변해서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는 거예요. 이때 pH 농도가 1, 2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1, 2를 못 지켜요. 그래서 식도하고 위는 연결되어 있지만 식도하고 위가 같은 기관은 아닌 거죠. 식도를 타고 음식이 넘어와서 다쳐요. 딱 위로 넘어가면 뭐에 의해서 다칠까요? 괄약근에 의해서 다치겠죠. 근데 그 괄약근에 뭐가 주된 역할을 하냐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을 뚫고 식도가 횡격막을 뚫고 위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 넘어간 음식이 식도로 다시 넘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위에는 어쨌든 위산 과다가 걸리신 분이든 아니든 음식이 위액과 섞여서 강한 산성으로 반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식도로 넘어오면 연약한 식도는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요? 불타는 것 같아요. 염소식도 갑갑하고 그리고 그 식도가 올라오면서 뭐랑 연결이 돼요? 뒤에 척추하고 인접해 있어요. 흉추 쪽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흉막, 폐막하고 심막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염소식도염 심하신 분들은 뭐예요? 가슴이 막 뛰어요. 벌렁벌렁.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심장이 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 이물감, 뭐 하나 소화되지 않은 게 이렇게 여기 꽉 막고 있는 듯한 느낌들. 그리고 기침, 장기침, 풀럭풀럭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것, 쉰 목소리 나는 것들. 그 다음에 입 안에서 그 영성 식도염 걸리신 분들은 특유의 알코올성 그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산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나오면서 이제 그 분해가 될 때 물하고 알코올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알코올성 약간 그 향이 진하게 나시는 분들은 염성 식도염이 좀 강하게 있다, 심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위에서 단백질을 이제 소화하게 되고 입에서는 아밀라제, 그러니까 침이죠. 탄수화물을 녹말 역당 형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위에서 나오면 중앙을 지나서 여기서 뭐랑 연결됐냐면 12지장하고 딱 연결이 돼요. 12장 연결되면 12장으로 위하고 12장 사이에서도 괄약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를 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문. 그래서 자 12지장도 위 내벽만큼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위에서 잘 소화된 게 위 끝으로 와서 유문을 자극을 하면 산으로 얘가 열려서 산으로 섞여 있는 얘가 여기 바로 넘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해요. 이제 음식물 넘어오면서. 그러면 그때 여기 12장 안에 뭐가 나타나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췌장에서 나와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뭐냐면 12장 안에 알칼리 있거든요. 위에 있는 음식이 넘어올 때 알칼리를 일부러 만들어 채워 넣는 거예요. 중화시키는 거지. 12장이 자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1분에 6번인가 열렸다 닫혔다, 3번인가 6번인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음식물을 넘겨요. 12장으로. 그 12장으로 음식이 딱 넘어왔어요. 위에서 다 반죽시킨 게. 그럼 일단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입하고 위에서 1차적인 소화가 일어났죠. 12장에서는 뭐 첫 번째 담즙을 통해서 담즙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담즙은 뭘 소화를 시키는 거냐면 지방. 그러면 우리가 먹은 지방은 어디에서 소화가 되는 걸까요? 12장에서 담즙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담즙은 간에 붙어있는 담낭에서 모아놨다가 담간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12장으로 들어오고요. 췌장에서 췌간을 통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우리가 먹은 음식들 중에 1차 소화기관에서 다 소화되지 못한 것들을 여기에서 한 번 더 아밀라제라든가 트립신이라든가 리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췌장에서 한 번 더 나와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소화를 시켜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12장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소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소장은 순수하게 멸균의 상태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뭐냐면 영양분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 노폐물들은 어디를 보내요? 대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소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 12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식이 소장에서 딱 하려고 했더니 아직도 좀 덜 된 게 있어. 소장에서 말타제라든가 펩티다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해서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소화를 시키고 영양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대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식도로 타고 와서 위 바디를 통해서 여기서 12장이 이렇게 D자로 배꼽 밑에까지 이렇게 D자로 연결되거든요. 췌장은 요 가운데 껴 있고 이렇게 되면서 12장이 여기 와서 배꼽을 지나서 살짝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딱 꺾여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다? 소장이 쫙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어디까지? 오른편 하복부 밑에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회맹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대장으로 딱 꽂혀 있어요. 회맹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관략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 넘긴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소장은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멸균의 상태라고 했죠. 대장께 다시 역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역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응급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략근 역할을 잘 해내. 관략근 역할을 하는 데가 이런 회맹판, 그 다음에 여기 항문, 직장 관략근, 그 다음에 여기 유문, 여기 12장 공장 굴곡부, 그 다음에 이쪽에 횡격막과 식도 관략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밸브예요, 밸브. 그러니까 이 밸브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잠갔다 열었다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역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류가 일어나면 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는 혈액하고 섞여서 소장에서 간으로 연결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먹은 영양소긴 하지만 우리 몸에 쓰기 위해서는 해독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간에서.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해서 다시 혈관으로 보내서 동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동맥을 타고 우리 몸의 영양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무너지신 분들은 침샘 안 나오고요. 위액 산도 떨어지고 위산 과다가 생기고요. 열렸다 닫혔다는 관략근의 밸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항상 복통 달고 살 수 있을 거고요. 자,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
담낭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상황이냐면 몸이 산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얘들이 끈적끈적해요. 콜레스테롤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담관 안에서 찌꺼기가 생기고 담낭 안에서 찌꺼기가 생겨서 결석을 만들어요. 담석을 만들어요. 그 관을 막고 담즙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지방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 돌리맹이가 생겨서 담낭 내벽을 긁거나 담관을 더 많이 맞게 되면 당남염이 와서 병원 가서 잘라내는 수술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게 환경이에요. 우리가 먹는 환경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먹는 것부터 우리가 마시는 공기, 모든 것들, 저런 플라스틱 병들, 용기들 전부 다예요. 자, 1차적으로 곱게 여기서 잘게 부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각 하위 기관의 장기들한테 부담을 더 주게 될 것이고 또 거기다 과식과 폭식까지 하게 된다면 그렇죠? 위에서 머무는 음식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머문다면 위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거고 각 그 밑으로 달린 장기의 부담도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이게 단 일주일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지만 가끔 20대부터 40대 이를 때까지 우리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40대 이러면서 점점 여기저기가 아파지잖아요. 이런 시간에 너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소화력 점점 떨어지고 영성 식도염이 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성 식도염들이 식도가 장기가 우리 아까 일차없기 전에 막성 구조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우리 척추와 우리 기관의 다른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등이 붓거나 척추가 장력에 의해서. 자, 그래서 영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특징적인 체형이 뭐예요? 흉추 후만, 그리고 거북목 이거예요. 그런데 영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내과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이 사람 흉추 후만인 거 거북목인 거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약 받아 먹고 통증은 좀 사라졌어. 그랬더니 언제 또 어디가 더 아프게 느껴져요? 목하고 어깨하고 등하고. 그래서 정형외과 갔어. 그때 정형외과 갔더니 다시 진통제 처방을 해. 근데 정형외과 선생님이 당신 영성 식도염이 있어요?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처방한 진통제와 소음진통제와 여러 가지 증상에 관련된 약을 받아 먹었더니 얘들은 또 뭐예요? 속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원론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몸은 더 어떻게 해요? 약 먹을 때 잠깐이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방면을 체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근골격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잘 신경 쓰지 못한 생활 식사 습관과도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한번 봤는데 우리 몸을 그렇게 망치는 것들 중에 그렇게 노출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들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톡신, 독성 물질들, 우리가 먹는 뭐 플라스틱 용기를 뭐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둬서 거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을 그대로 흡입한다거나 군대에서 먹는 봉지라면 너무 맛있지. 환경 호르몬은 맛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GP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쫄다구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약물로 남용, 그 다음에 병균들이 어떤 장기 자체의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일으키냐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걸 일으켜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건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장이 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장은 무수하게 많은 용모들이 있어서 아까 뭘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장이라는 건 대장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소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양소들을 흡수하고 그죠? 노폐물은 대장으로 보내고 대장에서도요. 그렇죠? 대장에서도 뭘 흡수하는 게 대장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수분 흡수예요. 그리고 노폐물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러한 육모들로 가장 덮여 있고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각 단위가 이렇게 블러킹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벌어진 사이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런 나쁜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요 사이로 들어가면 그 밑으로 뭐가 있을까요? 혈액이에요. 혈액에 섞이는 거예요. 그걸 타고 도는 거예요. 저런 독소들이. 네. 이런 환경이 무너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장이다. 그 장은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 중에서 이게 이제 장누수 증후군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큰 물질이 보면 여기 보면 1번 보면 글루텐. 1번도 글루텐이죠. 글루텐이 뭘까요? 밀가루.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들어가서 좋은 영양소들은 발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 아까 했죠. 여기에서 발효가 돼요. 영양의 상태. 그래서 소장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글루텐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돼요. 얘를 소화해낼 효소들이 없다. 글루텐이 발효가 안 되면 발효가 안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돼서 장 안에서 오래 남겠죠. 머물면서. 그러면서 우리 장 내벽을 자극시켜서 장벽을 허물어요. 그래서 걔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거 안에 얘들만 들어가냐? 아니죠. 당분도 같이 포도당 같이 혈액 속으로 더 많이 쏟아져 들어가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면역이 깨지는 거죠. 장 면역이 깨지는 거예요. 자, 우리 면역은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80% 이상이 장이에요. 뇌에 관련된 아까 행복물질들은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장에서 만들어요. 장이 깨지면 뇌의 기능도 깨져요. 그래서 장을 우리가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질병, 장의 면역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비염, 여러 가지 충농증,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장과 부신에서 호르몬 조절하는 것들에 대한 걸러지는 것, 신장 걸르는 그 체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을 걸르는 역할.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죠.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피부에 부종이, 몸에 부종이 생길 수 있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무릎에 관절에 염증에 의한 조인트의 통증, 그다음에 뇌 쪽에 영향, 기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레인 포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킨이라든가 우리 갑상선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장 트러블 여러 가지. 저러면 무릎 하나만 아프겠어요? 다 아픈 거죠. 아까 그 벌어진 장 누수 사이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관절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조직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흔하게 뭘까요?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알러지 질병들 다 뭐예요? 제일 큰 게 먹고 마시고 공기, 환경이에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의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림프 조직이 전체 면역의 70~80%가 장 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의 그 조직은요 우리 피부를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이 어디로 나올까요? 피부로 다 나요. 가렵고 막 따갑고 짓물나고. 그리고 과염증 상태, 알러지, 그다음에 신경세포, 미주신경, 부가신경, 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내장에 분포되고 심박동도 느리게 하고 위장 운동도 촉진시키고 장내 세균의 미주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장 면역이 깨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각 기관이 과도하게 과부하 걸리지 않게 하는 것, 씻는 것부터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음식을 선별해서 먹어야 되죠. 네, 선별해서. 장을 자극시키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절대 입에서 손 대시면 안 돼요. 왜냐? 걔들은 음식 맛을 낸 화학약품이지 영양소를 가득 담은 우리 몸에 발효가 되는 영양소를 담은 우리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소는 없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켜야죠. 냉장하면서. 그쵸? 그 다음에 맛도 내야죠. 화학적인 식품 재료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부패되지 않아야 되니까 방부제 엄청 들어가야겠죠. 색소 들어가야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라는 거죠. 영양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실례인데요. 제가 지인인데 산악인인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산악인들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젊으니까 편의점을 냈는데 알바 안 쓰고 교대를 막교대를 하고 그거 아시죠? 음식 남으면 업주가 다 안고 폐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식사를 그걸로 다 뗀 거야. 2년을. 근데 여자가 먼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 루게리.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남편도 루게리. 둘이 한 공간에서 공통되는 건 먹는 거밖에 없어요. 각기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같은 질병에 결혼해서 걸린다? 뭔가 그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고프다고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파는 거, 도시락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만 먹는 거야? 안 먹어. 애들은 특히나 더.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 절대 주면 안 돼요. 슬라이스 치즈는 치즈 맛을 낸 역시 치즈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치즈는 괜찮지만 굉장히 건강식품이지만 슬라이스 치즈는 안 됩니다. 크림치즈는? 네? 크림치즈? 크림치즈도 별로 안 크림치즈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죠. 우유로? 우유하고 버터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치즈랑 섞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아니 근데 귀찮잖아. 그냥. 맞아. 크림치즈는 뭐? 자, 그다음에 장의 역할. 장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합성도 해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겪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무기력해져요. 활력이 없어져요. 비타민 B는. 그다음에 피부 어떤 색깔이라든가 피부의 상태 여러 우리 몸에 다른 영양소들이 소화되고 흡수될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합성이 될 때 비타민들이 조효소 역할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이 별로 없어요. 비타민 C는 더군다나. 다 먹는 거로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영양소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선 입에서 잘 씹는 거, 잘 소화가 되고 하는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을 만들고 비타민을 흡수하게 하고 소장에 가서 분해해서 비타민 상태를 흡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하고 소화효소 합성하고 이런 것들 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도파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거의 다 이렇게 장에서 만들어서 우리 뇌에다가 공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근골격계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와요. 자다 깨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 상태도 문제지만 이 수면의 질에 또 뭐가 있냐면 아파서 못 자는 게 있다. 염증 때문에 아파서 깨고 또 아프지 않은데 잠이 잘 안 오고 불면증. 새벽 2, 3시쯤 되면 또 깼다가 또 뭐 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예요? 빈뇨 때문에 화장실 또 가야 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오줌이 마려운 상태에서 자도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자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신 분은 자기 전에 소변 비우고 놓고서 새벽에 한번 가서 소변을 보는 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물질, 혈관 침입 방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역에 관련된 것들도 하죠. 장의 유익균은 간의 해독 기능을 대신하고 장이 망가지면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장내 세균, 가바라든가 가바라는 건요. 또 저게 우리 몸에서 가바가 아까 말씀드린 멜라토닌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이기도 해요. 수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요. BDNF 같은 경우 뇌신경 성장인자인데 얘가 있어야 뇌신경들이 잘 신경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장에서 만들어내. 이게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거에 관련된 우울증, 치매, 뇌에 관련된 여러 신경적인 증상들을 가질 수 있어요. 장이 안 좋은데 그 이제 장이 비타민들을 몸에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뭐 C라든지 비타민 B라든지 이런 약을 많이 복용하는 거 좋은 건가요? 안 좋은? 약이 아니죠, 걔들은. 그러니까 영양.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먹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양소 음식을 통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 환경이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야채를 비타민 풍부한 야채를 내가 챙겨 먹으려고 해.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막 냉장고에다 놓는 거 싱싱하죠. 근데 걔들 다 우리 돈 주고 사 먹는 건데 어때요? 비료먹고 큰 것들이에요. 원래 걔한테는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야 되는데 비료 성분이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야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 어떤 야채를 먹어야 되냐면 자연인이가 돼서 직접 재배한 것들을 먹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약이 아닌 거죠. 음식을 통해서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담아놓은 영양제를 넣어서라도 그 영양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독소 배출 또는 면역, 호르몬 생산, 소화흡수, 신경전달 물질들을 생성하고 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면역 체계도 무너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아까 말씀하신 아토피가 심한 것도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고 자가 루마티스 같은 것들 다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은 아까 장이 뚫리면서 생기는 혈액을 타고 생기는 염증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먹는 음식, 올바르지 않은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런 염증들은 항상 우리 몸에서 미세염증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한 부위에 가서 털커덕 붙으면 관절염이 되기도 하고 위염이 되기도 하고 항상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나 우리 나서 사는 동안에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제 좋은 세상이 됐는데 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은 그만큼 더 열악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 가서 뭐예요? 약만 먹어서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약의 도움 당연히 받아야죠. 받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내가 나를 먼저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먼저 행해야지 약의 도움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 몸이 내 몸을 공격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내 몸을 막기 위해서는 염증 관리가 정말 필요하고 염증을 관리하려면 장을 다스려요. 그러면 장을 다스려야 된다니까 유산균 먹고 있는 거예요. 유산균 하나로만 해결될 일이 아닐까. 장에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 거고 유해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얘가들이 어떤 비율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과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달라요.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이성 섬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거.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것들, 걔들이 식량이 되는 거니까.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그것을 제외한 편의점 음식, 밀가루, 부패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과도한 탄수화물.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은 힘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먹는 식생활 습관이나 유산균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가 다른 미네랄들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유산균만 넣어주면 얘들이 안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럼 유해균을 죽이려 그러면 득세하고 있는 유해균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걔들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이 유익균이 원하는 음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유산균이 원하는 음식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것들, 콜라겐 이런 것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선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염증을 다스리려면 장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대요. 그리고 장이 괜찮은지 확인 필요하고 장을 먼저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질환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염증성이라든가 피부 질환이라든가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달꺼스건이 심하고 항상 피로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활력이 없어 보이고 아픈데 없이 다 이러신 분들은 장을 살펴보세요. 그럼 여기서 장을 살펴보라고 그러면 또 저 똥 잘 싸는데 배변 보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표시이긴 하지. 자, 그래서 장루수증후군이 생기면 포도당이 빠르게 혈액으로 유입이 돼요. 아까 뚫린 대로 당뇨병. 예.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장이 안 좋으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당을 그러니까 급격히 올리겠죠. 그러니까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2형 당뇨 환자들의 경우는 유해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유익균은 적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루수증후군만 해결해도 당뇨 치료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사실은 혈관 질병인 거예요. 대사증.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통해서 당뇨가 생기는 기전을 간단하게 제가 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자, 우리가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먹고 나쁜 식생활 습관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혈관 안에 탄수화물이 이제 당의 형태로 바뀌어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 당은 우리 몸에 꼭 없어서는 안 돼야 될 물질이에요. 왜? 에너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 에너지는 누가 써요? 세포가 쓰는 거예요. 우리 안구, 심장, 근육, 간, 위, 목, 뼈 모든 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의 각 기관은 건강한 거예요. 근육이 쓰는 에너지, 심장이 쓰는 에너지 다 누가? 세포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당은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로 들어가요. 혈관에서 다니다가 세포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예요?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이 혼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중요한 공장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물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을 집어넣을 때 누가 필요해요? 정보세 인슐린이 당을 딱 데리고 세포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 문 열어줘. 배달 왔어. 인슐린 네가 가져온 거니까 내가 넣어줄게. 그때 당이 들어가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시세끼 먹고 또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탄산음료 먹고 당이 계속 들어와. 그래서 아까 먹은 당이 아직도 다 안 들어가서 소화가 다 안 됐는데 혈관 안에 당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인슐린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세포에서 문을 안 열어줘.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혈관 안에 뭐가 가득해요? 당이 혈관 안에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당? 여러분들 설탕이 당이죠? 물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져요.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 끈적끈적해져. 거기다가 산성물질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몸은 뭘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약알칼리. 그러니까 비상 상태가 걸려요. 우리 몸이. 약알칼리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응? 얘를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워버려야 되니까 우리 몸에서 긴급히 얘를 지방으로 변환시켜요. 중성지방의 형태로. 그래서 어디다 싸요?
간에다가 쌓고 내장 지방에 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니까 뭐가 생겨요? 지방간이 생겨요. 알코올성이 아닌 지방간이 생긴다. 그래도 얘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뇌에서 뭐예요? 누구 탓을 하냐면 췌장. 야, 네가 인슐린을 많이 안 만들어내니까 얘가 못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췌장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 그러니까 췌장이 공장이 과부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인슐린을 적정량보다 훨씬 더 많이 분비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다가 우리 몸의 모든 소화 효소나 이런 것들은 호르몬들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톱을 해요. 과부하 걸려서 공장이 이제 폭파가는 거예요. 그때 병원 가면 무슨 진단을 받는 거예요? 당뇨병.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당뇨병 진단은 오늘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과정은 최소한 10년이에요. 짧게는 3년, 5년이겠지만. 내 먹는 습관, 가득 찬 당. 이게 결국엔 그쵸? 거기다가 음식마저도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지 않은 걸 먹어서 장도 같이 뻐그러지고 그러면서 거기로 혈관으로 또 과도한 포도당이 아까 들어간다고 그랬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 지방간이 생긴다고 그랬죠. 지방간이 생기고 얘들이 당이 염증 물질이니까 자 산성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산성화되어 있는 내 혈액을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뭘 빼낼까요? 미네랄. 미네랄을 쭉쭉 뽑아내요. 미네랄이 뭐예요? 칼슘, 셀레늄, 마그네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 이런 거. 쭉쭉 뽑아내요. 칼슘을 뼈에서. 그래서 어디다가 혈액에다 뿌려버려요. 산성화된 걸 일단 알칼리화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먹는 게 계속 산성이야. 계속 뽑아내야 돼. 그러면서 지금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당뇨 걸렸죠? 지방간 걸려서 콜레스테롤 약 먹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골다공증 많이 안 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염증 물질인 이 당이 혈관 내벽을 또 살살 긁어요. 염증을 내면서. 여기 피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간한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그래? 막 버스 타고 가요. 가가지고 피난 데다가 데일밴드 패치 작업을 딱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일단 막는 거예요. 시멘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딱지가 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모르고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콜레스테롤 수치약 처방 같은 거 먹으면서도 이거는 수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여기 또 긁어서 또 피가 나. 약한 부위니까. 그럼 또 간에서 또 뭐가 계속 또 만들어져요?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서 여기 가서 또 붙여요. 또 붙여요. 또 붙여요. 혈관 내벽이 좁아져요? 안 좁아져요? 그럼 피가 지나갈 때 압력이 상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이런 콜레스테롤은 HDL은 혈관 내벽에 여기를 데일밴드 붙이는 시멘트 작업을 하니까 이 조직을 경화시킬까요? 경화시키지 않을까요? 경화시키요. 그러니까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거기다가 아까 미네랄 뭐가 빠져나온다고 그랬어요? 칼슘. 칼슘이 나오면서 여기 칼슘까지 같이 침착이 돼요. 칼슘이 약한 부위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침착이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진행 중이신 50견이 갑자기 와서 석회화 건염 걸리신 분들 중에 한 70% 이상은 당뇨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진행 과정 중에 있으시고. 그런 당뇨병의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인슐린 저항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병명만 다르지 다 같은 질환이죠. 대사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사증후. 결국엔 뭐다? 혈관. 뭐예요? 우리가 먹는 1차적인 건 당이겠죠. 이런 상황을 계속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제로 콜라? 제로 아스탐산인가? 아스파탐산 들어있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콜라를 드세요. 네. 탄산을 안 먹으면 좋은데 탄산음료가 탄산이 나쁜 게 아니라 당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안 말려고 아스파탐산을 먹는데 아스파탐산은 당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콜라를 먹을 일이 있으면 제로 콜라, 나 다이어트 콜라 제로 콜라 먹는 건 내 건강을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단맛을 뺀 대신에 제로라고 생각하는 아스파탐산을 통해서 단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당보다 더 기름을 먹어요. 지금 식약청에서는 그 기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나라마다 식약청의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유지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금지하는 국가도 있어요. 네. 나라마다 틀려요. 그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장수증후군이 생기면 콜티졸에 의한 호르몬 분비가 상승을 합니다. 자, 콜티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건 아드레날린과 같은 거죠. 비슷하긴 한데 콜티졸은 우리 몸을 각성시킬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어서 막 힘들 때 커피 마시면 카페인에 의해서 콜티졸이 부신해서 나와요. 그래서 내 몸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에 우리가 각성돼서 활동을 하고 근육도 수축으로 에너지를 쓰고 할 때 콜티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쟤들이 당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에 빠지면 콜티졸은 분비가 되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콜티졸 분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뭐 나와요? 멜라토닌이 나와요. 광주기에 의한 멜라토닌이 나와서 수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에 빠질 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정상적으로 저녁 해지기 전에 먹었다면 점점 당 수치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아침으로 갈수록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당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떨어지면 우리 몸은 그것도 또한 비상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콜티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콜티졸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새벽에서 당 수치가 점점 떨어질 때마다 아침으로 갈 때마다 콜티졸이 점점 더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올 때 얘가 각성이라고 했죠. 극한에 딱 나왔을 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이 잘 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해 잘 잤어 이게 되는 거고 저녁에 밤늦게 막 라면 한 그릇까지 12시 반에 먹고 새벽 2시, 1시에 딱 잠들었어. 이 조절이 안 될 거 아니야. 아침에 두드려 맞은 것 같아. 내장은 언제 쉬냐고. 얘는. 잘 때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 진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홀면에 의해서 당 조절도 되고 아침에 눈 저절로 떠지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빨 먹고 자고 아침에 눈 튕기고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해봐요. 안 망가질 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면 나는 밤늦게 일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안 먹고 자면 생활이 안 되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 건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그게 중독이에요. 그 시간에 먹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는. 근데 환경이 바뀌어서 내면 건강한 상태로 어쨌든 가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도 안 해요. 차라리 굶고 자지.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든 걸 자기 환경에 그냥 다 묻어버리는. 이렇게 안 되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거든요. 물론 이해는 해요. 근데 도전은 해봐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민감해지고, 자 콜티졸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흥분시킨다. 과도하게 나와. 어느 때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때 적정량 쭉쭉 나오면서 활력 있게 생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쭉 나오게 되는 상황이 우리 현대인들은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하다가 도심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 동물원에서 볼 호랑이를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그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육을 수축시키고 동공을 확장시키고 위는 지금 2차적인 거야. 소화시켜서 여기다 피를 보낼 틈이 없어. 다리하고 근육에다 보내는 거야. 빨리 도망가라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근데 현대인들은 항상 이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콜티졸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잠이 와야 하나요? 안 오죠.
불면증이 생겨야 안 생겨? 아까 얘기한 거 일맥상통해요. 안 해요? 그거도 진짜? 그러니까 근육을 수축시킨다니까. 사람이 항상 수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팔다리가 수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힘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못 빼요. 단거. 긴장 상태인 거죠. 항상 호랑이를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파. 이렇게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다 얘기 보니까 다 근근극기하고 다 연관이 쥐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잠이 뭐야? 잠이 충분히 자야 세포가 건강해. 이거 알아. 근데 몸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잠이 좋아지는 거 아는데 잠이 와야 안 와요? 너무 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부터 해야겠어요? 내 주변의 환경,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모든 거 수정해보려고 해야겠죠. 그래놓고 해보려 마음 할게요. 한 달 만에 모든 걸 바뀌길 원해. 이렇게 되기까지는 5년, 10년이 걸렸는데 1년도 안 해보고 6개월도 안 해보고 포기. 내 몸이 그렇게 쉬워요. 그동안 그렇게 학대하고 회복이 되려면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회복기로 딱 들어쓴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좋아져요. 근데 급격히 좋아지는 요 타이밍을 못 기다리고 그 앞에 좀 긴 거를 못 기다려요. 일주일 하고 못했어. 할 수 없지. 세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균성 점액적 물질을 분비하는데 우리가 먹는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약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해서 병원 가서 받아먹는 소염 진통제나 이런 것들 통증을 그 당시에 억제할 수 있겠지만 장기 복용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필요할 때 조금씩 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너무 극심한 통증에 의한 자극은 그 통증이 통증을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통증은 어느 정도 약물을 통해서건 뭐를 통해서건 억제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약물로서만 억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장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잘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당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므로 유해균을 크게 증식시키겠죠. 또 당이. 그래서 그랬더니 또 뭐야? 저는 올리고당만 먹어요. 올리고당도 안 돼. 당은 안 되는 거야 그냥. 진짜 저기 뭐야 히말라야에서 딴 막 절벽에 매달리는 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많이 먹으면 또 쓰러지거든.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W, 그러니까 6와 3 이건 뭐냐면 그 지방 얘기하는 거, 오메가 6, 3, 9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방. 아무튼 6, 3, 9이 정확한 비율로 우리 몸에서 섭취가 되고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서 쓰여져야 돼요. 세포 외막을 구성하는 지방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들과 이 안에 들어가서 효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뭐다? 비타민하고. 그러니까 세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장 세포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식용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메가6예요. 오메가6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3와 6 간의 비율이 깨지니까 내 몸에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더 드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해요. 그래서 비율이 무너져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순환을 걷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밀가루, 글루텐, 글라이딘, 소장에서 조눌린을 방치를 하게 돼요. 조눌린이라는 건 장점막을 정점을 느슨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장무술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당, 글루텐 이런 것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가루는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갑상선에 필요한 게 요오드잖아요. 밀가루에 예전 밀가루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 밀가루는 들어있지 말아야 될 다른 물질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오드 대신해서
가짜 요오드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갑상선에 관련된 그 진단을 받았는데 밀가루를 계속 드시면서 나는 당뇨 그 갑상선 고칠 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브롬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밀가루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밀가루하고 지금 밀가루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밀가루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성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더 바삭하고 쫄깃하고 식감이 좋은 밀가루를 원해요. 그리고 밀가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밀가루 아닌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제빵서부터. 네.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은 거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병충해 강해야 돼. 병충해 강해야 되니까 약을 쳐야 돼요. 약을 쳐야 되는데 약을 치니까 약에도 강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요. 약을 많이 치고 또 그리고 재배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밀가루 공장으로 들어가. 빠서 표백제 넣어서 하얗게 빠서 나와요. 그걸로 뭘 만들어요? 빵을 만드는데 거기에 뭘 많이 집어넣어요? 설탕을 또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나쁜 기름에다 또 튀기기도 해요. 네? 대부분 이렇답니다. 밀가루 먹지 마세요. 그럼 또 빵만 안 먹는 거죠. 우리가 먹는 국수 소분도 다 어때요? 다 빠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강력분이고 중력분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요즘 빵들은 또 뭐예요?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예전처럼 이스트를 시켜서 발효를 시키지 않아요. 화학약품으로 발효를 시켜요. 그게 내 몸에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큰 데미지를 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아직 건강해. 아유, 난 너무 상관없어. 아유, 그래. 너는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살펴봐야죠. 그쵸? 살을 빼려고 빠지지도 않아. 물만 먹어도 살찐대. 하루 종일 내가 몰래카메라 쫓아다니니까 물만 먹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 물만 먹는데. 그래서 이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콜티졸 필요 없는 우리 몸 지금 순간에 필요 없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균형하게 만들면서 혈당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 오히려 소화의 분비도 감소시키고 교감신경도 아까 흥분시키고 근육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바보도 붕붕 껴서 냄새 겁나 지독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은 음식물의 이상 발효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부패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가스 독소 생성하고 독소가 장정막 공격하고 염증 발생, 장노수, 포도당이 혈중 유입이 빨라지니까 내 몸이 급속도로 더 산성화되는 거에 의한 아까 여러 가지 연관되는 대사 증후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화가 잘 되려면 위액, 췌장액, 담즙액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관에서 나와야 될 소화액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소화될 만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가 되면 되는데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얘들을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화 안 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오면 여기에는 소화 안 되는 음식도 있지만 소화 효소에서 안 되는 음식도 있지만 덜 씹어서 위에 우리 장기에 부담을 주는 행위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상 발효가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는 곱게 씹혀서 다 되는데 건더기가 나가면 그것 또한 부패잖아요. 그렇죠? 장내 독소가 증가하고 장정막 공격하고 손상되고 장누수가 발생이 되면 빨간 쪽 보세요. 포도당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혈당이 상승이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에 의한 내 벽이 막히고 지방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포도당 이용률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세포에서 포도당 쓰는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포는 얘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먹지 못했으니까 얘들도 고장이 나야 안 나요? 나요. 그럼 건강할 때보다 연료를 잘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태우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간이 처리해야 될 독소가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많아지죠. 그럼 간의 피로가 증가하니까 간에서 아까 또 뭐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담즙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안 만들었어요? 담즙을 못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담즙이 하는 역할이 또 뭐가 있어요? 쓰다 남은 담즙은 대장으로 가요. 대장에 기름칠을 해요. 그래서 영양소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을 통해서 쭉쭉 나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담즙이에요. 그럼 간이 지금 데미지 입었으니까 담즙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변비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리고 담즙을 콜레스테롤, 담즙의 재료가 되는 건 또 뭐예요? 콜레스테롤. 그럼 얘들이 가서 또 뭘 만들어요? 비타민 D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이 또 뭐도 만들어요? 애기 낳으려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난자, 정자 누가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이 제로예요. 이런 수치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강하지 않다. 생리불순 당연히죠. 간에 그래서 담즙 생성량이 감소하니까 갑상선 지능비와 갑상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도 누가 만들어내요? 담즙을 통해서 만들어요. 인슐린, 담즙. 이게 기본 물질이 뭐예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혈당 상승. 포도당 이용률이 감소하죠. 너무 많이 밀고 들어오고. 그리고 얘는 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포는. 원래 100을 연료를 태울 수 있었어. 근데 이건 건강할 때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새 엔진일 때. 엔진 오일도 잘 갈아주고. 내연도 안 나와. 근데 어느 날부터 엔진 오일도 안 갈고 엔진이 고장냈어. 엔진이 세포란 말이에요. 막 청소도 좀 해주고 막 영양소도 넣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엔진이 고장이 난 거야. 세포가. 그러면 엔진이 그때부터는 기름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기름이 뭐예요? 당이죠. 그렇죠?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건 많이 태운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태운다는 게 아니에요.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 기름을 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네, 더 먹어요. 당을 더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내연은 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더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연료 등급이 1리터에 15km를 갈 수 있는데 고장이 나면 1리터에 7km, 8km밖에 못 가니까 기름을 더 먹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이 더 못 쓰이는 거예요. 열 효율이 낮은 거지. 먹고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얘는 점점 더 고장날 거예요. 예전보다 조금 먹었는데도 얘는 더 못 태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봤더니 물만 먹지 않아. 그것도 있고 뭐냐면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부종이 생기기 시작해요. 수분의 흡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내 몸에 조절이 안 되는 거. 손발이 붓고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흡 짧아지고 등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해가 가요? 네.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빠져들고 있어요. 빠져드는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식이섬유가 뭐냐면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산균 먹는 거 좋아. 그러면 얘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얘들한테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얘들이 먹고 힘을 내서 유해균하고 싸울 거예요. 식이섬유 중요하고요. 근데 장이 워낙에 뻐버린 상태에서 과도한 식이섬유는 또 안에 가스를 발생시켜서 보통은 일으킬 수 있어요. 적당히 하면 이제 그러니까 어려워요. 한번 무너진 걸 이제 이렇게 세우기가 이렇게 필요한데 얼마큼 필요할지 이 사람한테는 얼마큼 필요할지 이 사람한테 얼마큼 필요할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먹이를 같이 섞었어요. 근데 그럴 거면 더 비싸죠. 그냥 유산균 좋은 거 먹고 얘는 따로 음식으로 드세요. 먹이가 되는 거. 그건 더 그렇게 합쳐진 것들은 비싸기는 기능성들은. 그 다음에 젤라틴 콜라겐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먹이도 되고 내벽의 상처난 부분들을 메꾸고 보수하는 게 콜라겐이 그런 역할을 해요. 콜라겐 우리 배웠잖아요. 근막을 이루는 기본적인 근데 여기서 콜라겐만 먹는다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콜라겐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비타민 C가 필요해요. 비타민 C하고 만나야 얘가 우리 몸에서 우리 조직이 필요한 콜라겐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흡수 형태.
그러니까 비타민 C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사골 국물, 닭발 이런 것들은 뭐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콜라겐. 그렇다고 해서 해 떨어지고 나서 12시 반에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항성 저물로 찬밥 형태로, 그러니까 GI 수치가 낮은 음식들을 좀 드시라는 거예요. 같은 저기지만 감자하고 고구마지만 고구마는 GI 수치가 낮고 감자는 GI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지금 개선할까라고 할 땐 감자는 빼시는 거예요. 특히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옥수수. 아. 우리가 보통 먹는 시럽들 옥수수로 만들거든요. 옥수수에 뺀 당이 설탕의 당을 이겨요. 와. 옥수수 안 좋아. 옥수수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가끔 간식으로 여름철에 한 번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옥수수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한 개씩 먹는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 해조류, 그 다음에 발효된 식품들, 한번 1차 발효된 식품, 버섯, 낫또라든가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거. 맛도 맛있지. 콩, 저 강낭콩인데 콩은 빼세요. 그 다음에 감미료, 올리고당 쟤도 빼세요. 쟤도 아니에요. 채소, 닭발살 이런 음식들로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조류를 식초에 버무려 먹으면 되게 좋아요. 식초에 그 아세트산이 있는데 식초가 단세지방산도 같이 있고 얘들이 산이긴 하지만 들어가면서 유기물질을 바뀌거든요. 근데 식초인데 양조식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효식초. 사과 식초. 네. 나뭐 포도나 발사믹이나 이런 식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발효식초를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조류의 식이섬유하고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만나면 장에서 필요한 아주 대단히 강력한 물질이 돼요. 그래서 자주 드세요. 그래서 단세지방산, 뭐 브루티산, 아세트산 이건 지방에서 해낼 얘기인데 부티르산, 아세트산이 뭐냐면 옅옅한 냄새 나는 그 음식들, 지방, 치즈. 치즈는 단백질이죠. 버터 이런 것 아니면 은행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옅옅한 냄새 그런 것도 장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버터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버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의 형태예요. 버터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버터라고 하거든요. 좀 더 증류시켜서 좀 더 깨끗하게 우리 몸에 좋은 버터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게 기버터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냄새가 조금 있어요. 꼼꼼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요. 잠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항생제, 소음진통제 너무 남용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왜 무너지는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에 건강이 무너지고 그 건강 안에 근골격계, 신경계, 혈관계, 뭐 내분기계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다 여기저기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장 아픈 곳만 따라서 병원을 다니다 보니 나는 무릎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누구는 내과 다니고 이럴 뿐이지 그걸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다스려야 돼요? 본인이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다른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다른 건 나는 변하지 않아서 다른 것에서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뀌면 영원할 수 있어요. 오래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렇게 먹고 너나 오래 살아 이렇게 얘기해. 아 빈정상하지. 내가 오래 살려고 그래? 아니 1년을 살든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몰라요 사람은. 근데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몸이 아파서 생활의 질이 떨어져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거든. 그게 건강이거든. 그걸 지키고 살라.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밀가루 안 드세요? 그냥?